이 아이는 자폐가 맞아요. 특히나 좀 심한 자폐인데 이제 루소가 어렸을 적부터 재활센터 봉사하고 아이들을 되게 좋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관찰해 본 결과 자폐가 아닌 애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특히 지능이 높은 애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보통 직선을 되게 좋아해요.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좀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지능이 높으면 높을수록 직선과 속도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자동차 좋아하는 애들이 어린 시절에 자동차의 특징이 직선으로 이동하고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속도를 굉장히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지능이 높은 앤데, 이거는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애기들은 그것을 모방할 수 없기 때문에 속도, 직선과 속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근데 지금 이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동그란 물체와 빙글빙글 물체를 돌리는 행동, 이게 이제 대표적인 자폐 행동이고, 플러스 알파로 책에, 한 가지 책에 집착하는 것도 자폐이긴 해요. 이거는 좀 자폐 가족들에게는 뭐 가슴 아픈 기억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게 뜻하는 게 뭐냐, 로쇼님. 왜 물건을 돌리는 게 자폐 행동이라는 건가요? 이거 사람들이 커뮤니티에서 자폐 행동이라고 하는 거 봤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덥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건을 돌린다는 거는 직선성과 속도성이 없는 거예요. 한 장소를 맴도는 그것에 집착하는 건데, 이게, 그리고 또 이건 유명한 건데, 어른 자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차나 지하철 따박따박 맞춰서 뺑뺑 도는 그 지하철 노선도를 되게 좋아하는데, 특히 2 호선이 대한민국도 동그랗죠. 일본도 2 호선 같은 도쿄 라인이 동그래 가지고 유명한데, 계속해서 한 군데를 반복해서 도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사실 이제 좋게 말해서 자폐인데, 이제 나쁘게 말하면은 지능이 낮은 거죠.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근데 뭐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근데 이게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유명한 이제 고지능 자폐의 경우에는, 이 고지능 자폐는 좀 다른데, 고지능 자폐는 직선과 속도를 되게 좋아해요. 이게 이제 유명한 게 일론 머스크가 있죠. 일론 머스크가 자동차 되게 좋아해 가지고 테슬라 설립하기 전에 포르쉐 굉장히 비싼 모델을 타는 걸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기 자동차의 대명사 테슬라, 자동차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뭐 로켓,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회사가 공교롭게도 직선의 속도의 대명사인 로켓이 대기권을 돌파하려면은 엄청난 속도로 뚫고 올라가야 되는 그 속도를 굉장히 좋아하면은 사실은 자폐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만약 속도를 좋아하는데 자폐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고지능 자폐, 유명한 서번트 증후군과 같은 이 유명인사 자폐들은 그런 경우인데, 뭐 우영우도 약간 그런 타입이겠고요. 근데 이제 보통 자폐인 아이, 학생, 사람들의 경우에 이 자동차와 같은 걸 되게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를 좋아하는지로 자폐를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뭘 안 좋아하는지를 보면은 차 이런 걸 되게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좋아하는 아기를 두신 분들은 좀 한시름 놔도 될 것 같고, 이게 아마 또 전문의, 그리고 어디 상담사들은 또 자기 교과서에서 배운 거 알았다고 로쇼에게 또 태클 걸려고 입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텐데,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쇼가 말하는 건 실전이고, 실전에서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폐인 경우가 한 명도 없어요. 로쇼는 참고로 30년이 넘도록 이제 주변의 아동복지센터에서 계속해서 같이 체육관도 다니고, 이제 봉사활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같이 이제 체육하고 노는 뭐 그런 거죠. 로쇼도 운동할 겸 거기에서 어린 시절부터 평생을 봐온 결과, 이제 로쇼는 거의 30년의 데이터가, 어렸을 적에 로쇼랑 같이 봉사를 하던 애기들이 로쇼 나이대에 30년간의 자폐인 사람의 중증 플러스 우리가 말하는 진짜 자폐, 뭐 진짜 자폐예요. 이상한 일론 머스크 같은 고지능 자폐 이런 거 빼고 보면은 똑같아요. 자동차를 좋아하지 않거나 흥미가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재활센터에 패럴림픽 요런 분들도 오시는데, 패럴림픽 분들은 이제 흔히 말해서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하죠. 전장현, 지하철에 휠체어 끌고 가신 분들 있죠. 네, 전장현 분들도 로조가 굉장히 오랫동안 봐왔는데, 이제 뭐 악명을 얻기 전에요. 전장현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냥 몸이 불편하다일 것 뿐이지 자신의 지능은 온전히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폐 분들의 경우에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두 가지 특징이, 한 가지 책에 집중한다. 이거는 좀 공감하실 겁니다. 왜 한 가지 책에 집중하냐면, 그냥 누군가 책 읽으라고 줬는데 그 책에 완전 꽂힌 거예요. 한 가지 책에 집착하고, 다른 하나가 어디론가 새로운 것을 익히는데 어렵다. 근데 이제 또 이런 말 하면은 어떤 분들은 저도 새로운 것에 익히기를 어려워하는데 자폐인가요? 라고 물으시던데, 근데 새로운 게 익히는 게 어렵다면은 그거는 저지능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로조가 이제 거의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다. 왜냐하면 고지능의 예시로 다시 일론 머스크를 듣자면은, 로켓이라는 게 미지의 우주의 세상으로 떠나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보통 이제 지능이 높으면 높을수록 새로운 것을 빨리 얼마나 습득하냐가 실제 지능의 가장 정확한 지표이고, 뭐 IQ 테스트 같은 거는 솔직히 그냥 베껴가지고 답안지 베껴도 어느 정도 대응이 되지만, 반복학습으로 되지 않는 게 새로운 것에 대한 습득의 속도인데, 속도를 잃어버리는 순간 자폐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ADHD랑 자폐랑 완전 다른 거예요. ADHD는 오히려 자폐일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ADHD면서 자폐라고 들으신 분들 한 분도 없을 텐데, 실제로 ADHD랑 자폐는 절대로 같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ADHD는 새로운 것에 대한 끊임없는 반복 자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폐는 새로운 것에 대한 자신의 자아를 닫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갔던 장소, 그리고 샤워실 같은 데를 이제 가면은 늘 정해진 샤워실을 자기가 가는 습관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가 정해진 틀대로 아예 벗어나질 않는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보를 아예 차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물건을 돌리는 이 아이처럼 돌아가는 물건은 새로운 장소로 가질 않죠. 자신의 시야 속에 있는 그러한 바운더리 내에서 물체가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정확한 자폐의 의미입니다. 무슨 뭐 이상한 검사니 뭐니 그런 것들은 다 애들 장난이고, 다시 말하지만 자신의 시야 속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자신의 마음, 그게 이제 유식하게 말해서 상동작용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상동작용이라는 게 물건에 자기의 시선을 맞추고 사람을 안 쳐다본다, 이게 자폐의 특성이다, 뭐 이렇게 의학적으로 정리해 둔 건 있는데, 근데 그 원리는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시야가 그 사람의 세계의 전부이고 새로운 것에 대한 인식이 아예 막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처럼, 이 아이가 지금 물건이 돌아갈 때 자신의 시야를 물건에서 떼지 않는데, 왜냐하면 자신의 시야 속에 돌아가는 물건이 자신의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혹시 자기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그걸로 판단하는 게 정확하다.